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토요일 지금 8시 55분입니다. 오늘 이제 구정 연휴 첫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고자 하는 것들, 바라시는 일,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국장이 조금 다른, 연초부터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고 힘을 내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골고루 업종별로 지금 로봇주, AI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 방산, 엔터 골고루 상당히 주가가 좋습니다. 2025년도에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이랑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통해서 좀 수익도 많이 내시고,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돈도 많이 버셔가지고 가족분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 많이,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노후 준비도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님들이 더 많으시지만, 그분들도 인생 선배님이시지만 꾸준히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기 때문에 노후 준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주식 투자로 인해서 금융장 계속 늘리셔가지고 노후 준비 탄탄히 하시는데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습니다. 인사돈 XLD 이 사람은 이제사 추천이 아니고 소개라니, 지금껏 믿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영상에서 투자와 관련된 거는 철저하게 본인의 판단하에 해야 되는 거고, 투자와 관련된 매수 매도 매매 전략 원칙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영상을 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기업 분석 훈련소와 이슈 체크에 나오는 모든 기업들은 어떤 종목을 제가 추천하기 위함이나 매수 매도 리딩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정말 목이 찢어져라 피가 터져라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와서 추천이 아니고 소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인사동 X1D 이런 분들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나, 아니면 직접 한번 얼굴 보고 왜 이렇게 이런 댓글을 다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나 경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택이란 Q9N 이 사람은 이 때문에 손실본 투자자들 널렸다, 제발 사라져라, 저보고 죽으라고 이렇게까지 막말을 쏟아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정택 이분도 법적 대상이 되거나 저하고 직접 한번 만나서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동 X1D 이분하고 이정택 Q9N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진짜 경고드립니다. 간곡히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추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은 아마 제 영상을 보지 않는 게 맞고요. 굳이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영상 하나라도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거의 40초 가까이 시간을 뺏었거든요. 이분들 저는 천벌받을 거라 믿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2기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도 신규로 신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당연히 유튜브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시황 업데이트 해드리고 매일매일 시황 관련돼서 투자 아이디어 있으면 공유해드리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전용으로 따로 여러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프라인 모임도 빌리언스 캠퍼스 2기 관련돼서 2월 달에 빌리언스 캠퍼스 2기 구독자분들 모시고 오프라인 모집 진행할 예정이니 나중에 또 따로 신청 받을 테니까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나뵀으면 좋겠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2기 관련돼서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달아드리니까 그걸로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투자 유튜브로 제가 죄송하게도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데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오시면 매일매일 소통하실 수 있고, 더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와 다양한 정보와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코스닥 1등 에코프로비엠이 1월달 들어서 순매수 1등으로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는 코스피 순매수 1등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2등이 뭘까? 2등을 봤더니 역시나 최근에 이 트럼프 수혜 주면서 반도체하고도 같이 연관 산업으로 엮이는 원전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외국인 기관 합산 누적 순매수 1월달 들어서 3천억이 넘는 누적 순매수로 2등을 기록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등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원전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왔고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는 어떠한 투자 판단에 관련된 매수 매도 추천 리딩하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의 기업은 공부하시는 목적, 분석하시는 목적,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말씀드리고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추천하거나 리딩하기 위함이 전혀 아니고 기업 분석 훈련소에 나오는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 매수 매도의 판단은 철저하게 본인이 하셔야 됨을 말씀드리고요. 매수 매도 투자 원칙이나 판단이나 기준이 명확하신 분이 내 투자 아이디어를 점검하시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훈련소에 나오는 어떠한 기업과도 전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전주 관련돼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주가가 뒷받침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사 제목에도 있는데요. 이거 진짜 우리나라 수십 년 먹거리 산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큰 기대가 산업이고 미래가 밝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미국의 트럼프의 원전도 굉장히 큰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K 기술력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정조준, 두산 에너빌리티가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의 TSMC 같은 역할을 원전에서 할 것으로 아주 강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AI 파운드리의 최대 제작 업체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로 부상하고 부각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수주만 10년 걸린 체코 원전만 해도요, 앞으로 수십 년 먹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되는 매출 단위도 수조 단위입니다.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 단위고요. 파운드리는 대략 예상되는 게 400조 시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외친 릴베이, 여기 관련돼서 화석 연료 시장의 악세를 밟았는데 친환경적인 부분도 만족하면서 이 발전 단가가 싸야지 그 발전 프로젝트가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단가도 싸면서 환경적인 부분도 만족할 수 있는 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원전뿐이다, 그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금 추세도 좋지만 앞으로도 추세는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당연히 해외 시장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고요. 태국, 투르키스탄 이런데, 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체코, 다양한 국가에서 원전과 이 발전 설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 소위 말하는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 쪽에서 소형 원전의 3대장이 있거든요. 바로 1등 테라파워, 누가 투자했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죠? 뉴스케일 파워. 세 번째 어디죠? 엑스에너지. 요 세 개, 미국의 3대 테라파워, 뉴스케일 파워, 요 세 군데의 파운드리 역할을 누가 하냐?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소 사업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벌린 게 있는데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 부분은 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려되는 게 국내 원전에서도 정부에서 4천억 예산을 들어서 소형 모듈 원전 SMR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소형 모듈 원전 외에 대형 원전 쪽에서 이거는 정치색을 띠는 게 전혀 아니고요. 민주당 쪽에서 이 원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국내 원전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을 등에 업어서 확 치고 나가도 모자를 파네, 이런 식의 좀 제발 좀 대승적인 차원으로 원전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전 관련된 수익률 현황을 보시면 평균 수익률은 22%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60, 여기도 마이너스 60%대였다. 최근에 많이 회복돼서 40%대까지 최고점이 올라왔고요. 코스피가 지금 수익률 좋죠. 연초 대비 5.7%, 코스닥이 6.1%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6.8%, 엄청난 수익률이고 최고점에 이제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20%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라면 보조기기를 양산하는 BHI는 53% 수익을 냈고요. 최고점 마이너스 1.9% 마이너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엄청나게 매력적이지만 저는 BHI도 두산 에너빌리티 못지않게 매력적이다. 근데 주가 수준은 훨씬 BHI가 좀 부담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BHI도 꼭 영상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탑, 투탑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BHI.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또 근무를 했던
큰 기업인데요. 에센트 에너지가 최근에 2025년에 23% 수익을 나타냈고 여기도 1.9% 마이너스,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신고가 영역입니다. 여기는 HRSG라고 하는 복합화력이나 지금 이쪽 석탄화력 발전이나 LNG에 들어가는 HRSG, 바로 페어레수 보일러라고 합니다. 이 페어레수 초대형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상중공업은 전력기기인데 다 원전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밑에 제방기잔재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어디죠? 네, 한정 KPS도 25년도 들어서 지금 플러스 8% 정도 수익률이 나고 있고요. 건설사들, 대우건설도 9% 수익이 나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지금 원전 관련된 수주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EPC 업체죠. 24%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후발주자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지금 BHI가 원전의 대표적인 원탑2로 지금 상당히 주가가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부터 요거 코스피에서 1월달 오늘 토요일까지 누적 합산 당연히 1등 SK 하이닉스고 1조 5,723억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계속 좀 좋게 보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간 등락률로 40%. 그러니까 이게 40%냐 30 몇 프로냐 그거는 종가 기준으로 하냐 기준점이 달라요. 근데 요게 2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이닉스는 기간은 팔고 있는데 외국인만 미친듯이 샀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더 하이닉스랑 양상이 다르죠. 기관도 1637억을 샀고요. 외국인도 1418억을 샀어요. 사실 외국인 순매수로는 하나오션이 2등입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 누적 합산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2등이에요. 외국인 순매수로만 보면 하나오션이 2등인데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누적 합산으로 2등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NH투자증권, 신한, 하나, 대신, IM, 삼성, KB 다수의 레포트를 참고를 했고요. 자, 빅테크는 에너지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쓰는 양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양을 소모를 하고 있고요. 이 엄청난 양을 소모하는 양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양이 더 많아지는 건 당연히 더 많아지는 거고요. 이 빅테크가 에너지를 먹는다는 게 에너지 쓴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고 쓰는 양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에너지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는 원전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화석 연료로서 탄소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완전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나름 친환경에 가깝다는 거고요. 그래서 탄소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정말 중요한 발전 단가가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현재 발전 단가와 친환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건 원전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 미국의 시골입니다. 이 캐머러시의 테라파워가 2030년에 소형 모듈 원전 SMR이 가동되면 이 캐머러시에 있는 30만 가구에 해당되는 전기 345메가와트를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미국이 소형 모듈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만 앞당기는 건 아니에요. 지금 대형 원전 쪽도 다시 지금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죠. 스마일섬이라고 원전을 폐기한 지역에서 다시 거기서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원전을 건설하는 컨스털라이제이션이라는 미국의 원전 업체 역시 이따 주가 보여드리겠지만 신고가 영역입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AI 산업에서 격차를 더 벌리고 AI 산업의 패권을 완전히 주도하기 위해서 AI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했죠. 바로 이 데이터 센터로 가동하기 때문에 이 AI 산업 패권을 계속 주도하기 위해서는 발전, 전력 수요를 싸게 엄청나게 많이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전기가 싸죠. 근데 미국하고 유럽은 전기세가 엄청 비싸죠. 다 민자죠. 우리는 정부에서 수조 원의 손실을 떠안으면서 한전이 감당하면서 전기세가 싸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전기 생산 비용이 원전보다 더 높아요. 화석연료는 친환경 문제에 걸리죠. 탈탄소, 비싼 전기료 때문에 미국이 중국처럼 이것도 테스트도 엄청 많이 돌리고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AI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미국 자체 내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이 엄청난 전력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한전이 대형 원전 기준으로 킬로와트 시당 72원의 발전 단가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따르면 유연탄은 143원, 태양광은 131원. 그러니까 원전이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 시당 한전 데이터만 봐도 엄청 싼 겁니다. 근데 SMR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의 65%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SMR 역시도 당연히 유연탄이나 태양광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싼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유연탄보다 SMR을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안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SMR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모듈 방식으로 설치비가 쌉니다. 그리고 제작 기간도 예를 들어 대형 원전이 7, 8년 걸릴 거 SMR은 3년밖에 안 걸립니다. 훨씬 적게 듭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근처에 지을 수 있습니다. 상호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전형적인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가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AI에서 미래 산업 핵심 인프라로 AI를 꼽았고 저렴한 비용을 감안하면 SMR을 더 확대하면 확대할지 줄일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24년 12월 8년 동안 한국형 독자 SMR을 개발하면서 여기다 총 4천억을 투자했고요. 28년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해서 28년에 한국형 독자 SMR을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원전과 달리 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은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고요. 대형 원전이 중대 사고 확률이 약 10만 년에 2회 정도 날 확률이라면 SMR은 10억 년에 1회 날까 말 확률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SMR이 대형 원전보다 안정성이 뛰어나다. 안전성만 뛰어난 게 아니라 효율성도 뛰어나다. 캐나다 원자로 제조사 캔두 에너지. 캐나다는 원전 강국 중에 7위입니다. 상당히 캐나다도 원전국 중에 하나인데요. 이 캐나다의 원자로 제조사 캔두 에너지의 피더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더간이 뭐냐? 가압 경수로형 원전에 쓰이는 주요 설비로 원자로 온도를 조절하는 냉각제가 흐르는 말 그대로 배관입니다. 원전 4기의 개보수에 필요한 피더관을 2030년까지 6,000개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세계 원자력 협회는 2035년까지 원전 시장 규모가 1653조라고 합니다. 거의 메모리 반도체하고 맞먹는 규모입니다. 캐나다는 친원전 국가고요. 작년에 6기를 기준으로 19기, 세계 7등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2조 8천억까지 쌓였습니다. 세계가 SMR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탈탄소 흐름은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될 거고요. 무탄소 전력원이다. 말 그대로. 친환경의 원자력도 포함이 됐습니다. 무탄소 전력원 원자력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의 급격한 발달로 전기 수요는 폭증하고 있고요. 이 엄청난 전기 수요를 감당할 거는 유일하게 원전이 게임 체인저로 대안이다. 대형 원전의 100분의 1로 축소한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크기고요.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월등히 소형 모듈 원전이 뛰어나다. 데이터 센터 근처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소형 모듈 원전의 사이즈는 300메가와트 이하입니다. 그래서 300메가와트 이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냐? 우리나라 연 14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분석 업체 아이디테크에 따르면 글로벌 소형 모듈 원장 시장은 2033년에 약 104조에서 2043년에 약 423조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 많지 않죠. 그리고 트럼프 2기 공약 패키지 중에 어젠다 47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자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원자력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도 적극적으로 SMR을 밀어주고 SMR에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청에 따르면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최대 455기가와트, 아까 14만 인구가 쓸 수 있는 거 300메가와트가 14만이니까 455기가와트면 얼마죠? 300메가와트가 14만이에요. 엄청난 거죠. 455기가와트 건설 목표를 삼고 있고요. 소형 모듈 원전 설치 가능 규모가 미국 전체 신규 원전의 40%에 해당하는 120에서 170기가와트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30% 넘는 성장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신규 원전의 40%까지 소형 모듈 원전으로 채우겠다고 했으니까요. 이 소형 모듈 원전 중에 SFR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소듐 냉각 고속로인데요. 이 SFR을 통해서 이게 핵분열을 통해 발생한 열을 물이 아닌 액체 나트륨을 냉각제로 전달하는 건데요. 이 액체 나트륨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FR입니다. 기존 원자로 대비 핵 폐기물의 용량이 SFR는 2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핵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자체가 급격하게 아주 엄청난 양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거고요.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은 더 좋게 봤죠. 35년에 400조에서 최대 600조까지 커진다고 했고요. 향후 5년간 두산 에너빌리티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까지 대형 원전을 10기 이상 수주로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 회사 자체적으로 모듈 62기를 수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티어의 MR 파운드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면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스터빈 경쟁사가 아마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스터빈 수출 공동체 남부발전, 두산 에너빌리티, 기타 중소기업들 합작으로 팀코리아가 결성됐고 해외에서 제작해 미국 내 공급하는 7F, 요게 사이즈로는 150메가와트짜리 가스터빈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고요. 글로벌로 7F 가스터빈이 7F가 글로벌로 940기 이상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660기가 미국서 운전되고 연 1조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당장은 국내에 한정되겠지만 가스터빈도 당연히 중동이나 북미 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5년간 SMR 총 몇 기업? 62기 수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연간 최소 20기 이상의 제작 용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관련돼서 연간 20기를 제작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계 1위가 뉴스케일 파워하고 테라파워인데요. 테라파워하고 뉴스케일 파워 모두 상용화를 2029년 또는 203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3세대 1등은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두 차례 1,300억을 투자해서 SMR에 들어가는 주기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점 공급권 확보했고 언제 상업 생산한다고요? 2029년 상업 생산합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SMR 원자로의 초도 가지자가 아니고요. 기자재입니다. 초도 기자재 제작 공급을 2030년부터 원자로 모듈 소재단부터 이미 제작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엑스에너지 3위, 테라파워, 뉴스케일 파워 같은 급인데 3위, 엑스에너지가 약 71억을 투자해서 4세대 원자로 아까 SFR, 소듐 냉각 고속로, SFR 설계 기술을 보유했고요. 테라파워 MR 주기기 제작성 검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5년부터 주기기 3종에는 원자로 보호용기, 그 다음에 원자로 지지 구조물, 그 다음에 노심 동체 구조물, 이 세 가지를 제작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에 이제 엑스에너지까지 미국의 3대 관련된 업체 모두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2008년에 설립한 업체로 2030년에 상업 운전 예정돼 있고요. 345메가와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 와이오밍주가 바로 여기 아까 캐머러시, 와이오밍주 캐머러시시입니다. 미국의 일종의 시골인데요. 와이오밍주에 적용 가능한 이 345메가와트 분량의 주기기를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할 예정이고요. 설계 지원 관련돼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리고 SMR은 현재 수준은 7조 3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2050년에는 누적 투자액이 6,7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오픈 AI 같은 빅테크가 포함이 되고요. 엑스에너지는 최근에 아마존이 6,8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엑스에너지의 원전 설계,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인허가,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가 하는 테네시주에 있는 오크리지에 위치한 차별화된 가장 안전한 핵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트리소 X 건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이 트리소 X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원자력 연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마존의 이 엑스에너지의 기술을 활용해서 아마존은 이 미 전역에 2039년까지 5기가와트 시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에너지 자원기구 EEA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 전력 수요는 연평균 성장률이 최소한 3.4% 이상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형 모듈 원전 이 제작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파운드리 역할을 하는 경쟁사는 캐나다의 BWXT, 그 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츠, 그 다음에 INH 차이, 그 다음에 프랑스의 프리마토,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 다음에 이태리 정도가 되고요. 네덜란드도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 네덜란드 신규 원전 2기는 올해 2025년도에 입찰하고 2028년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외에도 유럽과 중동에서 대형 원전 발주 10기 이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나라, 여기 보시면 기사에 태국도 지금 있고요, 투르키스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나라들에서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어디서 받았죠? 볼리비아에서 또 받았죠. 자,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글로벌 6기의 API 1000 원자로를 건설 중이고 8기를 추가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2030년에 AP1000 총 18기를 목표로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증기발생기를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에 들어가는 원자로의 증기발생기를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추가 수주분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증기 발생기의 추가 수주도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루마니아 도이세슈티 이 지역의 석탄 화력 발전을 폐쇄하고 462메가와트의 77메가와트짜리 모듈 6기를 말로 교체하는 작업을 내년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고 2030년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MR은 미국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과 중동의 글로벌로 엄청난 확산세가 있다는 거고요. 미국은 데이터 센터하고 제조업 리쇼어링 때문에 전력 수요 관련돼서 40년 이상 노후화된 대형 원전에 대한 교체 수요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스마일선 말씀드렸잖아요. 빅테크나 유틸리티 중심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가스터빈 수요 관련돼서 GE의 버너바, 그다음에 히타치, 지멘스 같은 주요 가스터빈 경쟁사 대비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 능력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대체하는 대한국가도 마땅하지 않아서 가스터빈 쪽이나 원자력 발전 쪽이나 모두 동유럽 또는 아랍에미리트, 중동, 그 다음에 영국, 네덜란드 이 대형 원전 건설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높다. 체코 2+2, 그 다음에 폴란드 2기,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2기 요거 관련돼서 추가 해외 수주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신한울 3, 4호기는 취소 가능성이 다소 떨어졌다. 요 신한울 관련된 우려 요인이 있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는 이 원전 주기기가 뭐냐? 바로 원전에 사용되는 말 그대로 주기기 메인 기계로서 원자로가 있고요. 증기 발생기가 있고요. 터빈 발생기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기를 다 풀 밸류체인을 생산하는 데는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원자로 34대, 증기 발생기 124대를 글로벌 원전 업체로 납품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가 올해 2025년에 체코 프라하에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두산 스코다 파워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미 2천억을 투자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발전 기술을 모두 스코다 파워에 이전해서 체코에서 아마 현지에 2029년부터 증기 터빈과 발전기를 생산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한국 원전의 킬로와트당 건설 단가가 2018년 기준이에요. 3,717불이라면 미국은 11,638달러, 프랑스가 7,809달러로 한국 원전이 가장 가성비있습니다. 최소 30에서 최대 50% 이상 저렴합니다. 2028년까지 미국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는 연평균 최소 13%에서 최대 27%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조업의 리쇼어링과 전기차 보급 확대, 다양한 이 전력 수요 확대 때문에 유일한 게임 체인저이자 엄청난 전력 수요에 대한 친환경도 만족하면서 발전 단가까지 싼 원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최근에 원자력 수출 협력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글로벌 탑티어인데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수주 관련돼서 계속 딴지를 걸었는데 그게 급격하게 이 지재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IP 갈등이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재미난 거는 계속 태클을 걸었던 웨스팅하우스의 최고 경영자 CEO가 이미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빠른 마무리 국면으로 될 거로 예상되고 3월 달에 체코 원전 본계약 최종 계약 체결 가능이 지금 극대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4조 규모의 이 체코 원전, 두코바니 원전 관련돼서 원자로 증기 발생기 핵심 주기기를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할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작년에 3년간 두산에너빌리티도 5천억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설비 투자 공장 증설하고 개보수하는 데만 이미 1,058억이 나왔고 앞으로 2,702억, 2,017억, 5천억 넘는 돈이 다 관련돼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7월까지 가스터빈 누적 수주 1조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남부발전이랑 2027년 3월 달에 준공 앞둔 안동 복합발전소 2호기의 가스터빈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10년 동안 재생이라든지 계획 정비라든지 디지털 솔루션을 두산에너지가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2038년까지 발전용 가스터빈 누적 수주를 두산에너지가 100기를 목표로 잡았고요. 매출은 1조 이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작년 이제 총 실적이 나왔는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16조 2,339억,
전년 대비 7%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30% 감소한 1조 176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률은 6.3%를 기록했습니다. 테라파워 데이터 센터 4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나트륨 개발 협업을 맺었고요.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천연가스 원자력이기 때문에 글로벌 원전은 대세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는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고 표현을 밝혔는데요. 저렴하고 신뢰 가능한 에너지와 천연 자원 개발을 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렴하고 신뢰 가능한 대표적으로 원전을 꼽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업용 원자력, 액화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대형 원전보다 소형 모듈 원전을 대안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업계 내에서 유일하게 주기기 제작 파운드리 업체이자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로서 가장 부각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신규 수주는 최근에 24년도 들면서 이 전체 총량은 소폭 줄었지만 이 증가폭 자체가 상당히 줄었죠. 그런데 25년도에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23년도 최고치 수준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24년도에 줄었죠. 25년도 아직 안 나왔지만 28년도에는 12조 넘는 14조 수준까지 예상하고요. 가스터빈이 이제 지금 1조 6천억에서 지금 수주 전망 예상되는 거는 9조 9천억까지 총 합산 국내만 그렇죠? 국내하고 해외 합산 9조 9천억 정도까지 수주 예상을 하고요. 원자력 시장 확대 관련돼서 대형 원전,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그리고 엑스에너지 3대 지금 다 싹쓸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SMR 관련돼서 강점은 설계, 제작, 건설, 운영 전 과정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규제 요건 수립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자재하고 이 서비스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24%로 상당히 좀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테라파워 SMR 공장인데요. 테라파워 관련돼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 지지구조물, 노심구조물 핵심 3대 주기기 관련돼서 가장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 와이오밍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SK가 관련된 기업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그룹이 테라파워에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도 투자했네요. 재밌네요. 뉴스케일은 삼성물산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는 두산에너빌리티하고 DLNC가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원전 관련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만 좋냐, BHI만 좋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미국의 컨스텔레이션 역대급 신고가고요. PER은 지금 28배 정도가 나오네요. 월봉으로 했는데 역대급 신고가고요. 다음 오클로라고 요것도 앞에 뭐죠? 컨스텔레이션은 대형 원전, 요거 오클로는 대표적인 소형 원전이고요. 미국 요번에 장관급 인사로 지명되신 분이 바로 오클로의 이사입니다. 이사. 요거 오클로도 지금 역대급 신고가예요. 역대급 신고가. 그죠?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두산하고 가장 지금 끈끈한 뉴스케일 파워도 신고가 영역이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기자재를 납품하는 대표적인 기자재면서 전력기기 두 개 다 해당되는 탑티어 G 번호반은 밸류에이션 굉장히 비싸요. 76배고 여기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원자력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BH까지 올해 평균 대략 18배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년 15배 정도 예상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6배에서 내년에 27배까지 떨어지고요. BHI 비슷하죠? 35배에서 내년에 26배까지 떨어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는 매출 한 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한 17% 증가 예상되고요. BHI가 올해 매출 30%, 영업이익 44% 증가 예상하고요. 내년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출 한 8%, 영업이익 24%. 근데 매출이나 이익 사이즈가 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BHI는 내년에도 매출 22%, 영업이익 23%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16조 매출에 영업이익 1조 예상하고요. 내년이 17조 6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1조 4천억 사이즈를 예상하고요. BHI가 올해 한 5천억 사이즈의 영업이익 한 320억 정도 예상하고요. BHI가 내년 한 6천억 사이즈의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까 외국인 기관 1월달 들어서 순매수 2등이라고 했습니다. 누적 합산 외국인이 1418억, 기관이 1637억 순매수했고요. 최근 완전한 신고가 영역인데도 어제 1월
24일 금요일날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들어왔고요. 금융투자도 계속 사고요. 보험도 계속 사고요. 연기금 계속 사고요. 사모펀드도 계속 삽니다. 상당히 기관 수급이 좋다. 계속 기관이 사서 꾸준히 모으는 형상이고요. 다만 외국인 수급은 조금 최근에는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나쁘지 않다. 외국인 수급도. 외국인 기관 수급 모두 좋다. BHI는 1월 달부터 누적으로는 외국인은 팔았고요. 기관은 49억 정도로 샀는데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기타 법인에서 사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사모펀드가 좀 사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도 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장기성 물량은 좀 낮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요게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 보면 과거에 굉장히 긴 장기간 동안 이 전고점이라고 하는 23,8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23,800원이 좀 강한 지지 가격대를 형성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23,800원 떨어지더라도 21,900원 최근 전고점은 21,900원이거든요. 여기가 좀 또 지지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고점 영역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라서 보면 이제 매물대가 없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갖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수익 중이고 해피한 상황에서 앞으로 대량 매물이 나오진 않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과거의 전고점 가격대가 강력하게 좀 지지가 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BHI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 강한 저항이 됐었던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BHI는 강하게 돌파하면서 두산의 앞에 거랑은 다르게 훨씬 더 역대급의 대량 거래량이 터져서 조금 불안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고점 요 가격대가 여기도 좀 강하게 지지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다만 BHI도 매물대가 없죠. 그래서 모두가 지금 해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매물이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기관 외국인 순매수 2등 분석해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엄청난 전력 수요를 친환경도 만족을 하면서 발전 단가도 낮춘 전력원은 원전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코발이 끝이 아니라 체코, 네덜란드, 그 다음에 중동 이쪽으로 원전을 납품한 업체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팀 코리아가 말 그대로 원전 관련돼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급속하게 부각받고 있는 SMR 관련된 미국의 탑티어가 아마 글로벌 탑티어로 예상되는데요. 바로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 요 모든 세 군데 이 소형 모듈 원전 설계 업체랑 다 두산 에너비가 제작기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도체의 TSMC 같은 원전의 TSMC 파운드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후화된 전력, 교체해야 되는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의 대란, 전력의 대란 만족시키기 위해서 원전이 급부상할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 패권 경쟁에서 중국하고 격차를 더 벌리고 완전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전기 이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는 하마의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전력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전을 계속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행히 원전을 제작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작 능력과 글로벌 레퍼런스가 글로벌 탑티어급이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글로벌 원전 중에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상황만 좋은 게 아니라 아까 인베스팅닷컴 통해서 보여드렸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오클로,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그 기자재와 전력기기 쪽을 공급하는 세계 원전 관련된 업체들이 모두 지금 신고가 영역이라서 앞으로 계속 강세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도 지금 관심을 엄청나게 보이고 있고 기관도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두산 관련돼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라면 보조기기를 만드는 BHI도 꼭 좀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2기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스닥 쪽에서 누적 순매수 2등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김지현의 훈훈한 주식 채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